이번 시간엔 enscape 렌더링 창의 비주얼 세팅에 있는 메인 옵션에 대해 알아봅니다. 스타트 enscape를 클릭하여 렌더링 창을 엽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비주얼 세팅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클릭하여 주면 세팅창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시각화 환경의 설정을 조정하여 결과물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주얼 세팅은 메인, 이미지, 애트모스피어, 스카이, 아웃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에선 스타일과 카메라, 렌더 퀄리티를 조정해주고요. 이미지에선 색 보정과 각종 효과 등을 조정해줍니다. 애트모스피어에선 안개, 조도, 바람 등의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스카이는 배경 및 구름 설정 등 환경을 설정하여 주는 곳입니다. 아웃풋에선 출력의 해상도를 설정하여 주는 곳입니다. 메인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타일을 보면 모드와 아웃라인을 변경해 줄 수 있는데요. 아웃라인을 조정해주면 모서리에 선이 생기며 굵기가 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미해져 잘 구분이 안 되는 모서리면을 명확히 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만화 같은 느낌도 들지만 적당히 사용하면 렌더링의 깊이와 명확성을 부여합니다. 수치를 높이니 카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반면 효과가 없으면 렌더링의 명확성, 구분이 약합니다. 적당히 부여해주면 좀 더 경계면이 뚜렷한 렌더링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클루전의 효과를 아웃라인에서 외곽 라인을 넣어줌으로써 대체 보완하여 표현해주는 느낌입니다. 모드는 넌, 화이트, 폴리스티롤, 라이트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이 넌 모드입니다. 화이트 모드를 클릭해보면 온통 화이트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모드를 쓰는 이유는 음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컬러가 없으니 음영의 차이를 쉽게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아웃라인을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형태를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폴리스티롤은 화이트와 비슷하며 트랜스미션 옵션이 나타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흔히 스티로폼의 형태로 렌더링을 보여주며 투명도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라이트 뷰 모드는 빛과 섀도우 등의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이 공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시각화된 효과를 보며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부 옵션을 제공하며 기본 자동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정되어 있는 뷰는 퍼스펙티브이고 일반적인 기본 카메라 설정이죠. 원근법이라고 하며 눈앞에 있는 물체가 멀어질수록 작아지고 더욱 가까워지면 커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을 더욱 현실적으로 표현합니다. 투포인트도 원근법 중에 하나로 2점 투시도법이라 하며 건축물 인테리어 무대 등의 디자인 작업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렌더링에서 얻어내는 투시도가 이것이라 보면 되겠죠. 특히 퍼스펙티브에서 정확히 맞출 수 없는 세로선들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투시도는 이 세로선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퍼스펙티브 뷰로 어느 정도 장면을 맞춘 후 최종 투포인트 뷰로 세로선을 일직선화해줍니다. 스틸컷의 아이소나 동영상 제작 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세로선을 일치시키다 보니 뷰가 왜곡되어 보여지니 말이죠. 오소그래픽 뷰는 직각도법이라고 하며 객체를 일정한 비율로 정확하게 그리는 기법입니다. 정면, 평면, 인면 등에 사용되며 원근감이 없는 뷰를 말합니다. 투시도를 뽑을 때 적합하지 않으며 아이소 등을 원근감 없이 표현할 때 주로 쓰이죠. 실내나 실외의 인면도, 평면도를 뽑을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평면을 퍼스펙티브로 보여주기보단 캐드처럼 원근감이 없는 평면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익스포저는 노출값을 조절하여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자동 노출을 체크해 놓은 뒤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대치 혹은 최소치를 선택하여도 어느 정도 자동으로 조절하여 줍니다. 자동 노출을 체크 해제하면 너무 밝으면 하얗게 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최소치로 가면 완전 어두워지게 됩니다. 빛이 없다면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자동 노출을 체크 후 사용하다가 특별할 경우 끄고 사용하길 추천합니다. 필드업 뷰는 카메라나 눈 등으로 본 영역의 넓이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넓은 시야각은 더 많은 영역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좁은 시야각은 더 작은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싱크로나이즈 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켜주게 되면 설정값을 변경하여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화각을 조절하면 공간에 왜곡이 생기니 적당한 화각을 맞춰줍니다. 이곳을 클릭하여 직접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왜곡된 객체들은 없는지 둘러보고 체크해줍니다. 뎁스 어필드는 피사계 심도라고 하며 카메라 초점의 깊이를 말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찍은 이미지에서 초점이 맞는 부분을 중심으로 앞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영역을 말합니다. 오토포커스를 체크 해제하고 포컬 포인트를 움직여보면 밝게 보이는 라인이 나오는데요. 그 라인에 걸리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라인에 걸리는 부분이 선명하게 되고 나머지를 흐릿하게 처리해줍니다. 이를 이용하여 촬영 대상을 강조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조절바가 0%에 가면 전체 장면의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퀄리티는 실시간 렌더링의 품질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하위 순으로 드라프트, 미디엄, 하이, 울트라 순으로 품질을 나타냅니다. 드래프트로 조절해 품질을 보면 품질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음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화면에 보여집니다. 하지만 용량은 적게 차지하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단계를 높일수록 좀 더 나은 품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 맞춰놓고 사용해야 하겠죠. enscape는 감당이 안 되면 그냥 튕겨버리고 맙니다. RTX 3090 이상을 사용하신다면 울트라로 놓고 쓰시면 되겠죠. 확실히 각 단계마다 차이가 확실하고 울트라 정도 단계에 오니 좀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실시간 뷰의 해상도이니 낮은 단계에서도 좋은 스틸컷을 뽑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리해서 퀄리티를 올리기보단 적당히 놓고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세팅에 있는 메인 옵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비주얼 세팅의 세부 옵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